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경기 침체 공포가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모두 지수가 하락하면서 급락 마감했었죠. 이에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그 하락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급락장인데요. 다시금 우리 증시가 힘을 잃고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현재 짙게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2,600선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현재 2,586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3% 후반까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런 시장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들을 좀 잡아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주식 라방과 함께 전략 힌트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라방은 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시황 정보라든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대표님들의 공략주와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시장 실시간으로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주도하고 있는 그중에서도 좀 시세를 주고 있는 앞으로 좀 유망한 종목들 위주로 원탑 종목까지 꼽아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 유망하게 또 시세를 줄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지 못한 것 같은 시장의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또 시장 상황 잘 풀어드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나스닥에서 우리 그 경제 지표들 보시면은 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결국은 시장이 현재 이제 금리 인하를 확정지은 이 시점에서 뭔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시간에 네. 우리가 시황을 풀어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직까지 뭔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앞으로 계속이요? 그렇죠. 미증시가 그 환율이 계속 빠지는 것 또한 그죠? 그 달러화가 자꾸 약세를 보이는 것 또한 경기 침체의 우려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도 저렇게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사실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뭐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계속 반영을 시키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수가 어쨌든 뭐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연착륙도 확실해졌고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뭐 사실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확정이 됐죠. 네. 확정적인 이 전제하에 사실 이 지표는 그 증시를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지금 9월 시장이 뭐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네. 9월은 역대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2년 전 9월 달을 생각하면은 사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뭐 종목이라는 걸 공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목을 진입하는 것도 무서웠고 손절가를 잡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네. 손절가를 첫날 뭐 5%를 잡았다. 뒷날 손절가 터치를. 그래요? 그리고 10%를 잡았다. 네. 뒷날 손절가 터치를 합니다. 어... 지수가 그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왜 9월은 왜 또 유독 그런 거예요? 유독 9월 달이 뭔가 이렇게 통계상 좀 그런가요? 일단 제가 네. 겪어본 바로는 통계상 9월 달이 사실 항상 9월이 안 좋다곤 하지만 저는 8월도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시장이 언제 좀 좋으려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계속 좀 왔다 갔다 또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그 8월 블랙 먼데이 이은 충격을 또 받다 보니까
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가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8% 가까이 빠졌고 간밤에 엔비디아 9% 넘게 빠졌고 이렇게까지 또 우리 시장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8% 가까이 또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요, 대표님? 일단 가장 전방인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투심을 조금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악재죠 사실은.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네. 개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보시다시피 지금 상승 종목이 150여 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 블랙먼데이라든지 네. 이런 급락장이 있었을 때 보시면은 뒷날부터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네. 오히려 지금 이제 학습 효과라든지 뭐 이런 약간 측면에서 데자뷰 같죠? 조금 이제 네.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 블랙먼데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죠 사실은. 어떤 부분을요? 그러니까 빠지는 정도가? 그때 증시 하락을 네. 우리가 몸소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시점은 사실 좀 맥락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당시 악재가 있었고 현재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 미증시의 하락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사실 분명히 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기존에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좀 그 추세적으로 좀 이제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는 이유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좋은 찬스를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기존에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지난달에도 네. 급락장에 급락 오고 나서 급락 시점에서 그 종목들을 못 담으신 분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뒷날부터 증시가 회복하는 걸 보시고 네. 분명히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런 하락이 나오면 전 재산을 베팅하겠다. 뭐 이런 뭐 학습 효과를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이 비중 관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중 관리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뭔가 이게 설득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락장 이후에는 반등을 한다. 뭔가 설득력을 있고 항상 시장이 공식처럼 이렇게 좀 이어져 온 흐름은 있지만 사실 지금의 경우는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 못해요. 분명 내일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급락 이후에 급등했던 것처럼 지난달에 급락 이후에 급등했던 것처럼 그러한 흐름은 사실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뭔가 이제 9월 달에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8월 달 기준에서는 좀 확대하는 게 유리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9월 달에는 또 포트폴리오를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고 종목 수를 조금 줄여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종목 수를 줄여서 이런 뭐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그 대응 잘 하셔가지고 또 이 시기가 지나면 금리 인하도 있고 그죠? 뭔가 이제 4분기에는 뭔가 기대할 만한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를 이제 좀 그 시점을 좀 포커스를 두시고 좀 지금부터 대응을 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포트를 확대하기보다는 종목을 어느 정도 좀 줄여보시고 앞으로의 시장에 좀 대응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고는 있지만요. 저희가 8월에도 이런 시장을 견뎌내고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회복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이렇게 하락장에서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 내가 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전략 잡아서 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로이 대표님과 함께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정보들, 시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다 빠지고 있고 오르는 종목이 지금 150 종목이 채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테마 일부만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어떤 테마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네. 할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주도 업종이고 오늘 강세인 테마 STO를 준비를 했지만 사실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세요? 일단 오늘 교육을 통해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재료가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STO 살펴보겠습니다. STO 사실 어제부터 굉장히 강했고 다음 주에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 대표 발의한다 이런 얘기들 또 나오니까 앞으로 STO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또 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실 이제 4차 산업 이자 지금 뭐 4차 산업을 우리가 보면은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진행 가능할 정도의 사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STO라는 걸 어떤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나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이게 그 나쁠 건 없다. 좀 음.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 한 줄로 앞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트테크라 그래가지고 미술품. 미술품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뭔가 큰 거대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미술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는 방향성이 많아요. 뭐 대리인을 써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 내 특정 금액을 투자를 해서 미술품 그 금액에 맞는 미술품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STO를 활용하면은 사실 이제 조각으로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의 부동산에 좀 조각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좀 나는 이런- 이 집에서 화장실만큼만 그래서 사겠다. 지분 네. 개념이죠. 네, 그죠? 그 정도만큼만 근데 부분으로 사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뭐 저는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 뭐 이런 그쪽으로 생각도 좀 하고. 분산될 거라고 그죠? 보시나요? 아무래도 투자하는 방향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조금 그 분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이슈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슈가 우리 앵커님이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일단 그 개정안이 내주 재발의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STO 시장이 지금 기대감에 어제 오늘 연이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데 STO는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저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섹터는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뭐 올라가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쏠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뭐 너무 이렇게 깊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STO 관련돼서 좀 배워볼 건데 자, STO란 무엇인가? 자, STO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된 이제 디지털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제공을 한다. 아까 우리가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 투자가 좀 가능해질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데 관심은 좀 많아요. 이런 데 관심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실제로 좀 미술품이나 이런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네. 사실 이제 부동산하고 네. 그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우리 음악에 좀 저작권에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 조각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그럼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그럼 STO에 활용되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투자를 간단하게 가급적이면은 사실 이제 STO를 활용하는 게 네. 가장 좋죠. 왜냐하면 어쨌든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음, 뭔가 그 법이 발의가 되면은 뭔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그쵸. 굉장히 많아진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좀 이제 좀 투자를 많이 병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점, 우리가 이제 STO의 장점을 좀 보자면은 사실 저는 단점은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점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처가 많아진다라는 건 결국 주식시장에 뭔가 굉장히 이제 뭐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래가 사실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어쨌든 뭐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래가 투명해지고 안전성이 굉장히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좀 혁신적인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네. 미술품 투자를 한다. 가서 쓸 것도 많고 그죠? 음.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데 우리가 하나 비교를 하자면 과거에는 우리가 뭐 부동산 뭐 월세를 얻건 뭐 임대 계약을 할 때 그죠?
임대를 하던 매매를 하던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경하고 다 종이로 일일이 쓰고 네. 상대방 와서 그죠? 그 임차인하고 계약서 쓰고. 그또 계약자 뭐 계약인 다 와서 뭐 쓰고 할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 이제 디지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 지금은 뭐 직방이라든지 이런 네. 뭐 어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 투자 개념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아직 실제로 활용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감이 좀 덜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할 때는 실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하는가, 이 실물이 존재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지는 것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STO를 활용하면 실제로 보이는 그 실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또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 조각 투자도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법제화까지 된다면 앞으로 더 또 안정적인 법적 보호 장치 아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게 근데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시장이 100배는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재료들을 알아보면은 뭐 전기차는 2030년까지 몇 조 원대 규모로 네. 커지고 몇백 조 원대 규모로 커지고 네. 반도체 그렇고 로봇 시장은 어떻고 AI 시장은 어떻고 그래요. 예상치는 항상 좀 높게 잡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뭐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네. 연단위 성장률을 보면은 또 그렇게 성장하는 업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STO라는 게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300조 원대 규모로 시장이 성장을 한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주가가 그러면은 2030년까지 계속 긍정적일까요? 올라갔다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결국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리 이 STO 시장이 네. 그 불과 얼마 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우리가 조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뭐 앞으로의 미래 가치, 미래 규모, 성장 규모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지금까지 STO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땠는지 아세요? 바닥이었나요? 거의 내리막이었어요. 자, 이슈가 있을 때는 네. 분명히 강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슈가 재료가 소멸되면 어땠죠? 떨어져요. 상승분 이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STO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누구도 이거를 확정을 짓고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이번 법제화 이슈 이후에 정말 추세적으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냐? 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이건 장담 못 해요. 그러면은 지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뭐 정말 장기적으로 난 보겠다. 난 네. 그래 2030년까지 시장 규모 커진다니까 그때까지 공략 갈 거야.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여기에 관련주들이 삼성전자다, SK하이닉스다, LG에너지솔루션이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게 좀 어렵다 이거죠. 아니 그- 어제도 핑거가 또 시세가 많이 나왔었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나오니까 사실 주식 라방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들 막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말씀 주신 대로라고 하면 이게 법제화됐을 때 어떻게 될지 사실상 모르는 거니까. 자,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우리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순환을 돌면서 전체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다 빠졌죠. 지금 다 빠졌습니다. 핑거가라는 하나의 종목이 그 양일간의 엄청난 대시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냐 혹은 그렇게 안 가더라도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어쨌든 하나의 소멸성 재료일 뿐이다. 왜? 시장 자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거시적으로 뭐 지금 미국도 지금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고 일본도 같이 협력하고 있고 이런 산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료 소멸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룰 예정이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STO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STO가 그러면 비트코인이냐, 그죠? 네. 비트코인이냐. 근데 그 결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실제 자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호화폐고 뭐 이렇게 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그 ST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물에 대한 그런 투자를
그 현물에 대한 기반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 현 시점에서 사실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STO나 코인이냐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죠? 최소한은 우리가 개념만 좀 알고 가자라는 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조금 소스를 조금씩 드렸는데 그 제가 보는 시각에서 그래요. 이게 그 누군가도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100% 답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안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이제 법제화 등 이슈에 따른 상승이다. 요거는 좀 소멸성 재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 변동성에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그렇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단기 이슈로서 주가가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재료 소멸, 재료가 사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재료가 소멸될지 3일 만에 소멸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테마가 분명히 시장이 증시가 반등할 때, 증시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반등할 때 다른 특정 업종이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료 소멸에도 굉장히 큰 주의를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STO 1라운드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상 대표님께서는 이게 단기 소멸될 수 있는 재료다. 재료의 소멸에 주의하셔라 라는 말씀 주셨고요. 변동성이 현재 큽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두 자릿수대 상승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STO에서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투자하실 때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게 이슈에 따른 상승인지는 또 법제화가 되고 나서의 상황들까지 또 지켜보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주식 라방에서 다루는 만큼 그중에서도 좀 종목들,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종목들 오늘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그럼 좀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뭐 종목이 사실 볼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K옥션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K옥션. K옥션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STO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좀 엮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결국은 그 1차적으로 재료가 좀 동반이 되었을 때 주가라는 게 급등을 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업종일수록 정말 이제 조금 소규모의 좀 재료가 좀 동반이 됐을 때는 주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근래에 가장 많이 비교를 하자면 뭐 반도체라든지 AI 업종 정말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최근까지 연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그런 업종보다도 더 짧은 시각으로 바라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업종은 사실 이제 주도 업종이었고 이건 주도 업종이 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주가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정말 뭐 이동평균선 다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긴 나왔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이제 좀 과거의 상승처럼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가 이제 작년 시장보다도 사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이건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핑거라는 종목이죠. 이게 일단 대장주죠, 그죠? 네. 대장주인데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을 보였어요. 연이은 이제 갭상승에 급등에 어제 오늘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계속 빠졌고 지금 이제 단기 이슈로서 이렇게 좀 집중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주식시장에 항상 저런 말이 가장 유의하셔야 돼요. 주식은 항상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심지어는 SK하이닉스조차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등 이후에는 급등을 메워주는 하락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은 쫓아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이 종목까지 좀 우리가 보고 마무리할 생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해서도 참 잘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그 근래에 보시면은 굉장히 잘 움직였다. 근데 이 종목은 좀 앞서 우리가 본 두 종목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냐?
사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다. 지금 그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가장 수혜를 받고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사실은 이제 이 업종이에요. 비트코인 업종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STO라는 하나의 재료가 부각되는 기업보다는 좀 다양하게 지금 시장에 좀 맞물려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좀 엮여져 있는 그런 섹터에 엮여져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딱 저항해서 조정받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도 요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K옥션 그리고 핑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K옥션이나 핑거의 경우에는 지금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요.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현재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STO를 제외하고서도 미 대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기왕이라면 STO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재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추가적인 재료까지 함께 가져가는 종목을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변동성에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오늘 사실 원톱 종목을 뽑아볼까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걸로만 보셔도 K옥션이나 핑거는 좀 제외가 된 것 같고요. 그럼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공략하실 건가요? 갤럭시와 모니터링은 공략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드릴 예정이지만 네. 사실 단기적으로 볼 때 저는 손절은 사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조금 쫓아갈 수 있게끔 좀 매매를 하더라도 하단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뭐 매입을 통해서 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조금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 대선 결과를 뭐 누가 이기든 사실 맞아요. 지금 해당 섹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명히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갤럭시와 머니트리 한번 살펴주시죠. 자, 일단 그 진입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9,000원 정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네, 현재 8,950원 정도거든요. 8,000 지금 들어가도 네. 괜찮겠네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거냐, 혹은 내일 증시가 소폭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냐, 좀 이 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지금 시장이 9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절가를 금방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손절가는 제가 8,700원으로 잡았어요. 네, 사실상 손절가를 8,700원으로 주셨지만 8,700원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게 맞지만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재료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추가 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목표가는 1,500원이요. 자, 1,500원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1차 우리가 1차로 봐야 되는 저항대 10,000원, 그리고 그 위에 2차 저항대까지 그 사이에서 뭔가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뭐 1차 매도가를 좀 준비를 해드렸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공식적으로 드린 정도긴 하지만요. 실제로 손절가를 터치했을 때 추가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1차 목표가일 뿐 어느 정도 또 분할 매도 관점에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고 디테일한 전략들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QR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설명들까지 디테일한 공략법들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전략들, 시장에 맞는 전략들 내일도 이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테마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미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었고 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 증권이 먼저 눌렸었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럴 때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떤 테마를 좀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봐야 될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전략도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그 로봇 테마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로봇이요. 네. 그 로봇 테마가 우리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조정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뤘지만 그렇죠. 그 로봇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단기적인 뭔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을 좀 활용해 보자. 좀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그럼 같고요. 보핏을 앞두고 지금 이 시점을 활용한 전략들 오늘 잡아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그런 섹터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봇이 사실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기간 동안 뭔가 이렇게 답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로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로봇이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생각하실 텐데, 자,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부터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다 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 우리가 로봇이라고 한다. 여기에 이제 다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뭐 의료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복잡한 의사결정, 뭐 자율주행 로봇까지 굉장히 여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 로봇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류를 볼 거예요. 자, 로봇은 분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제조업장, 그 제조 현장에서 조립이라든지 뭐 생산 라인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작업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과 같은 이런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사실 이제 산업용 로봇은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생산 라인에 보통 배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람이 뭐 지휘를 해야 된다거나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봇 서비스업에서 활용되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지금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B2B, 기업 간 거래에 사용이 많이 된다. 그렇지만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B2B에도 사용이 되지만 B2C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속기. 자, 감속기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배워봤죠. 감속기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치면은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감속기 그리고 모터가 됩니다. 자, 일단 모터 동력의 회전 속도를 낮춰서 출력을 높여주는 장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관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급등을 할 때 보면은 사실 이제 직접적인 관련주들, 뭐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의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용 로봇, 뭐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기 사실인데,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가장 많이 부각을 받고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 감속기예요. 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술이 사실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대기업에서 투자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뭐 R&D라든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국산화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사진은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이다. 이런 거. 그리고 협동 로봇이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감속기. 자, 감속기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우리가 사실 로봇을 잘 볼 일은 없죠.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이런 로봇들 부품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꼭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정말 뭐 로봇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주들은 정말 많은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잠재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도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산업용 로봇은 첫 번째로 직교 좌표 로봇. 각 축, 그냥 내가 설정한 축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보통 이제 생산하는 곳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자재 처리, 작업 등에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관절 로봇. 자, 인간의 팔과 비슷하다. 그리고 디자인, 다양한 범위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의료 시설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많이 보셨겠죠. 예를 들면 뭐 푸드테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 용접이나 도장, 조립 등에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델타 로봇. 자, 델타 로봇은 무엇이냐? 자, 대부분의 원형으로 움직이면서 팔과 관절을 특징으로 하는 로봇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식품 그리고 음료 뭐 하나의 세트겠죠. 그리고 제약, 전자 산업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그 TV에서 뭐 생산 라인이라든지 요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부품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뭐 교촌 로봇 치킨이 뭐 미국에서 또 출시를 하고 뭐 이렇게 최근에 푸드테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푸드테크 관련 뭐 닭 튀기는 로봇,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비스용도 로봇을 우리가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개인 서비스용 로봇. 가정, 교육, 취미 등 사용되는 대표 로봇이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거의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용.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과거에는 이 청소란 그 잔디깎기라는 이런 로봇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정에 보통 이제 로봇 청소기 가장 많이 대표적일 건데 청소용 로봇이라든지 뭐 푸드테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서비스 로봇. 자, 의료, 국방 등 전문가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하는 로봇이다. 지뢰 탐지라든지 로봇 팔 수술 그리고 의료 보조 로봇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가장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로봇 업종은 이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의료 로봇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이 로봇 팔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 적용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뭐 병원 뭐 사실 이제 좀 큰 병원에서 많이 보겠죠. 병원에서 좀 보급량이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정말 좀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하나의 의료 로봇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외에도 사실 이제 로봇 팔 수술이라든지 그 의료 로봇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이제 뭐 청와대에서 뭐 시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의료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가장 이제 그 선호하는 국가 미국에서 FDA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의료 로봇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뭐 동반해서 같이 좀 많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로봇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로봇 관련돼서 좀 준비한 이유는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 로봇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로봇은 과거에 정말 급등했던 하나의 업종이다. 근데 지금은 애물단지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로봇이라는 이 산업은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통해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삼성에서 출시하는 이 보핏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실버타운 같은 데는 이미 좀 그 실버타운에는 이미 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실버타운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그 B2B가 아닌 B2C로 정말 뭐 판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정말 시장의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그 의료기기 판매율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효도 물건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전체적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정말 그 효도 상품에 대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실 이제 효도 상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좀 몸이 당연히 이제 노화로 인해서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요게 앞으로 또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좀 앞으로 많이 좀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출시한다. 추석 전으로 좀 수요를 노리고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놓치지 말고 지금 집중해서 관련주들 쏙쏙 뽑아서 좀 그 공략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벤트 전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에서 다양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사실상 로봇이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애물단지 같은 종목으로 주식시장에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로봇 시장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계시면서 앞으로 또 보피 출시를 출시를 앞두고 있죠. 관련해서 효도 상품으로도 될 수가 있고요. 이제 B2B가 아닌 B2C로 앞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은 만큼 관련주들 지금 단기 시세 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미리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럼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그 첫 번째 종목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래에도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로봇 시장이 안 좋았고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사실 주가 보시면은 변동성이 뭐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정 박스권 안에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한 차례 좀 지지라인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좀 추세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직교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 등등 뭐 공장 자동화 주요 제품을 개발한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은 사실상 뭐 저출산에다가 그리고 고령화에다가 사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앞으로 생산직에는 먼 미래겠지만 뭐 인력 구인난, 뭐 인력 부족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안책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이거죠.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도 사실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정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게 시장에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무인 공장에 관련된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느냐, 뭐 단축되느냐, 혹은 조금 더 루즈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당연히 뭐 앞으로 좀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가가 어차피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최근에 아래 꼬리 들고 주가 빠졌을 때 아래 꼬리 달고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체크해 보시고 일정 구간 돌파가 나오면 진입해 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는 로보티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1세대 감속기 기업이에요. 그리고 LG전자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관련주로 좀 부각되는 기업이죠. 자, 자율주행 배달 로봇 상용화하는 기업입니다. 뭐 일개미, 집개미 뭐 이런 로봇들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로봇 기업과 손잡고 지금 현재 일본 시장에도 진출했어요. 그래서 당장의 로봇 업종 자체가 로봇 기업 자체가 사실은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좀 적자고 그리고 재무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좀 그 글로벌 국가에서 좀 수출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이런 모멘텀들을 따져봤을 때 좀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과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주가가 최근에는 15,000원 아래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 찍고 나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만들어 주는지. 왜냐하면 완전한 로봇 전문 기업이지 우리가 앞서 본 스마트 팩토리처럼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바닥인데 사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추가 시세를 만들어 주는지를 왜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 낙폭이 나왔을 때는 저점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왜? 그동안 사실 하락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 다시 깨고 내려오면은 답이 없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되 추세 만들어지는지까지 변곡점이 확실히 만들어지는지까지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렌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보핏에 직접적인 관련주기도 하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감속기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보핏 관련주로 우리가 추석 전에 출시를 한다. 그럼 수요 기대감 분명히 반영이 되겠죠. 지금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세도 최근에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고요. 바닥도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종목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특정 구간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얻어갈 만한 시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앵커님한테 갔다가 우리 오늘 원탑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 세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이렌시스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각각의 모멘텀들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 진입 시점들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방송 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받아보지 못하는 정보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을 이용하셔야 모든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고 오늘 로봇 관련주에서 앞으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최근 나올 수 있는 앞으로 보핏과 관련해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까지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탑 종목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자, 원탑 종목은 지금 당장 이슈와 맞아떨어지는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렌시스 공략해 주실 거고요. 오늘 자세한 전략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자, 일단 우리가 그 이렌시스를 지금 현재가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눌림목이 왔을 때 자, 진입가는 5,900원 5,900원 부근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6,6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6,600원.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저항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손절가인데 사실 이 종목도 우리가 뭐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손절하기는 뭐 시장 탓으로 조금 돌려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손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손절가는 5,600원. 일정 구간 이탈이 나온다면은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손절을 꼭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렌시스 진입가 5,900원, 목표가 6,600원, 그리고 손절가 5,6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전략 외에도요, 자세하고 디테일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실 분들 팍스통신망 이용하셔야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고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